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학탐구 실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탐구 실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교과서 다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책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 통합과학과 통합과학에 연관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그거를 좀 먼저 진행하는 형태로 과학탐구 실험을 좀 함께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계획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중에 다시 오시면은 말씀드리겠지만 뭐 실험 한 가지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진로와 좀 연관되어 있는 결정적인 실험이나 발견 이런 거에 대한 좀 조사를 하셔서 그걸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활동을 한 개 진행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 포트폴리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시면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진행할 거냐면 2단원의 2번 소단원 이 색이 변하는 용액 만들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탐구 문제를 보시면은 철이 공기 중에서 녹이 슬어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그쵸? 그리고 깎아놓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 같은 경우는 산화 환원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철이 공기 중에서 녹슬어서 붉은색이 되는 거는 이렇게 이게 아니죠. 어떤 이 철과 이렇게 산소가 만나서 이렇게 Fe2O3 이런 산화철이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깎아놓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이 사과 안에 있는 어떤 산성의 효소가 공기와 만나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통합과학 때 이미 학습을 했죠. 근데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 색이 변하는 용액이 생기기도 하더라. 색이 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슷한 예시를 좀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그나마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연염색 실험이에요. 천연염색 막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 천연염색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라던가 업체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 염색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염색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화 환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실험은 포도당과 이 수산화나트륨에 인디오카민을 넣는 그런 실험인데, 이 실험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학 신호등 이렇게 불리는 실험입니다. 한번 영상 보고 갑시다.
네, 영상 잘 확인하셨죠? 뭐 넣는 양 이런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 실험 과정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했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그 물을 넣고 여기 나오는 건 증류수겠죠. 증류수, 순수한 물, 증류수에 이 포도당과 수산화나트륨, NaOH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포도당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수액 같은 거 맞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게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 양잿물 이렇게도 말하긴 하는 건데, 양잿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서양에서 온 잿물,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 아니면은 뭐 1900년대 이때쯤에는 뭐 잿물을 활용해서 빨래를 많이 했다고 하죠. 수산나트륨 같은 경우가 좀 세제 이런 것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서양에서 온 잿물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기도 했다는 거. 그래서 엄청난 그 강염기 물질이에요. 우리가 뭐 염산, 그렇죠? 그리고 뭐 황산 이런 것들은 뭐 강산이라는 걸 알고 있죠. 강한 산이라는 걸. 근데 우리가 강염기 이거는 잘 모르는데 이 수산화나트륨이 엄청나게 염기가 센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그 뭐 알루미늄 캔이 있죠. 알루미늄 캔 같은 거를 뭐 녹일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강염기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독극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우리 섞어놓은 이 화합물에다가 여기 인디고 카민 용액을 넣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디고 카민 용액이에요. 인디고 카민 용액. 자, 그래서 인디고 카민 용액이 어떻게 보면 이 실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의 입구를 뭐 고무막에 혹은 뭐 아까 썼던 그 파라필름, 실험실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 딱 달라붙는 그런 필름 같은 거예요. 이걸로 막고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색깔이 어떻게 된다? 색깔이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실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용액을 흔들면은 색이 변화하더라. 그래서 이 색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흔들면은 붉은색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흔들면 초록색이 되는,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정리해 봅시다. 노란색에서 이거를 흔들면 붉은색, 이걸 더 흔들면 초록색으로 변화하더라.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비슷하다? 신호등과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화학 신호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흔들면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 초록색에서 붉은색, 그리고 붉은색에서 노란색으로 거꾸로 그대로 변화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영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가역적인 반응이다. 얘가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거죠. 이렇게 색깔이 변한 용액을 가만히 놓아두면 어떻게 된다? 다시 붉은색을 거쳐서 노란색으로 변한다 라는 거. 이건 역시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용액의 색이 왜 변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 아까 처음 봤던 인디고 카민 용액의 이 어떤 화학적인 성질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지. 자, 인디고 카민 용액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 염기성을 검출하는 지시약이기도 하지만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있는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색이 변한다는 이 성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발견한 게 이 색이 변한다는 이런 성질이잖아요. 자, 그 산소의 농도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산소가 많으면 아까 봤던 그 초록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가 적으면 아까 초기 상태였던 뭐 노란색이 되는 그런 상태인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 용액들이 존재하고 여기에 이렇게 산소들이 막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치? 이 공허하게 막았으니까.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막 흔들면은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냐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용액에 산소가 용해되게 되더라. 그러면은 이 인디오 카멘이 아까 봤을 때 산소의 농도에 따라 색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산소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흔들었을 때.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올라갔을 때 인디오 카멘이 색이 변하는, 특히 무슨 색으로? 이 초록색으로 색이 변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용액의 색이 변화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용액이 용해되면서 인디오 카멘 용액이 산화된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더 흔들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만히 놔두면 포도당에 의해서 이 반대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디오 카멘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처음에 뭐 포도당을 넣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수산화나트륨을 넣기도 했죠. 이 포도당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더라. 그래서 오히려 인디오 카멘이 환원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은 항상 같이 일어나는 짝반응이기 때문에 이 포도당이 산화를 하게 되면 인디오 카멘 용액이 환원을 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환원이 되면 어떤 이 산화와 환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산화, 환원. 우리 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산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산소가 늘어나게 되고 환원이 되면 산소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디오 카멘이 환원된다는 건 인디오 카멘의 산소 농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기 상태인 노란색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즉 여기 나오는 이 말이 좀 중요한데요. 인디오 카멘을 환원시키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자, 우리 국어에서 보통 무슨 제 하면은 어떤 식으로 많이 씁니까? 남을 뭐 해주는 게 이제 제죠. 이거 환원제면은 내가 환원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남을 환원해주는 게 환원제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포도당은 인디오 카멘을 환원시키는 환원제야. 그러면 포도당은 환원이 됐을까요? 산화가 됐을까요? 저 위에 적혀 있는 대로 포도당은 산화되고 옆에 있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환원제가 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뒤에 제가 붙었을 때 이 본인은 반대 역할을 하게 된다는, 반대 작용이 된다는 거, 이거를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화학 신호등 실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 그래서 인디오 카멘 같은 경우는 염기성을 검출하는 지시약으로서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색이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또 어디다 많이 활용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그 이런 점막들 이런 것들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좀 염색해서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인디오 카멘 용액이.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산화 환원 반응으로 인해서 색이 변하는 예시가 또 무엇이 있냐 살펴보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철의 부식이나 아니면 뭐 갈변 현상들, 그 외에도 이렇게 뭐 옷을 표백하는 이런 표백제라던가 아니면 이 반딧불이에 불빛이 나오는 원리, 이런 것도 산화 환원의 하나의 예시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화학 신호등 실험을 통해서 한 번 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거랑 아주 유사한 실험이 또 그 푸른병 아니면 뭐 파란병 실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실험도 존재하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셔서 어떤 원리가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비슷할까,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과학탐구 실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